위험 부담을 안고 경제 재개를 하면서 빨리 회복되는 지역과 반대의 지역이 예상됩니다. 키워드는 인구 밀도입니다. 재무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들은 실업률은 이미 25%라면서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트윗했지만 현실은 미국 여러 주의 3분의 1은 지금도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특히 LA 카운티는 당초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주변 인물들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3인방이 모두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과는 다른 결정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앤토니 파우치 박사 식품의약국장, 질병통제국장은 이번 주 상원 바이러스 청문회에 리모트 형식으로 먼 곳에서 출석합니다. 청문회를 주도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스텝이 감염돼 집에서 청문회를 주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현재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의 확실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를 방어하듯 미국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라고 주장하는 오피니언 글을 썼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많이 걸리는 이유 가운데는 효소의 양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인디언 부족이 주지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부족 마을 입구에서 검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없는 부족은 주지사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지아주에서 백인 아버지와 아들이 흑인 청년을 쫓아가면서 총으로 살해한 케이스가 21세기의 린칭 이슈가 됐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은 왜 체포가 늦었는지 등에 대해 연방 법무부에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어제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그 어머님께 찾아뵙지 못했던 마음은 꿀뚝 같았지만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탓이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세계의 주말을 거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400만 명을 넘었고 전체적으로 28만 3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회복된 사람이 훨씬 많죠. 숨진 사람보다 142만 명 정도가 회복됐고요. 미국에서는 역시 지금 거의 133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오늘 지나가고 나면은 사망자 숫자가 이제 8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회복된 사람, 사망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21만 6천 명 정도고요.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은 케이스가 890만 명 정도, 899만 명 정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식품의약국 등이 급하게 뭔가를 허가를 해주고 해서 테스트를 아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원래보다 처음보다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그 가보지 않은 길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먼저 일주일, 한 달 먼저 가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한국, 독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시 리오프닝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중국 우한에서 한 달 넘어 만에 환자가 발생하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지도력 테스트일 수도 있고 관광업계에 대한 지도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은 트윗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새로운 감염자, 사망자 전부 다 굉장히 이 분야에서 좋아지고 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진전이다.
그리고 아마 오늘 오후에는 그 대통령이 테스트에 관해서 뭔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처럼 거의 모든 주에서 확진자, 사망자, 뭐 케이스들이 줄어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은 거의 시작이 됐고 몇몇 주만을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주도 점점 이제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일도 새로운 발표를 한다고 하고, 물론 캘리포니아주 전체와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오픈되는 것은 분명하고 이미 오픈이 됐는데, 텍사스, 버지니아주도 지금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요. 텍사스주는 물론 식당까지도 오픈을 했지만 오픈을 하면서도 또 부분적으로 스테이 앳 홈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 풀어버린다는 얘기고요.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주의 경우는 좀 점진적인 오픈을 하는 주이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내일 그 식당을 오픈을 하는데 50% 전에 봤던 손님의 양보다 그만큼만 그 받아라 하는 발표를 하고 나서 시행은 금요일에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이제는 비치까지 그 전부 그 곧 오픈을 할 예정인데, 주말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 남자분들이 벌써 아침 10시쯤? 10시 조금 넘었나요? 그 정도 되니까 골프채를 메고 가시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골프장 나들이였으면 들어오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치를 오픈하고 나면은 미국 사람들은 비치에서 뭐 발리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것은 금지하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픈을 하는 비치, 경제 재개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희생이 더 많으냐 플러스가 더 많으냐, 오랜만에 바람 쏘이고 공기 쏘이고 하니까 너무 해피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에서 백악관도 그렇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 워싱턴 그 유니버시티의 이 추적 시스템과 예상 계산 시스템, 모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가장 지켜보고 있죠. 그런 그 모델 시스템을 주도하는 국장인 크리스토퍼 머레이 국장이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조금 놀랍다. 그래서 사망자가 아마 8월 4일이 되면은 굉장히 전국적으로는 13만 7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지금 뉴욕의 그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 뉴욕이라든가 뉴저지주는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한데 일리노이, 애리조나, 플로리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는 뭐 LA 카운티가 지난 한 주일 동안을 계산을 해보면 새로운 케이스의 40%가 LA 카운티에서 발생을 했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LA 카운티가 주 전체적인 사망자의 약 55%를 차지합니다 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제는요 그게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LA 카운티에서 주 전체 사망자의 70%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현재 뭐 약 3만 2천 명 정도 감염이 돼서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다리는 그런 그 경제 재오픈을 시작을 했는데, 실업률은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이다. 우리 다 각오하고 있고요. 요즘처럼 백악관이라든가 재무장관의 말을 자세히 듣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하니까 그쪽 분야의 실력도 늘어요. 그런 때가 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팍스 선데이에 출연을 했거든요. 크리스 월러스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 월러스가 뭐 꼼꼼한 앵커잖아요. 이 사람이 실업률이 4월달이 14.7%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5% 정도는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실업률 계산을 할 때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실업이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게다가 그게 이제 그 4월달에는 한 8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보통 때는 한 60 몇만 명 정도 되는데, 플러스 아예 이제 나는 일자리를 찾질 않겠어. 희망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실업률에 집어넣으면은 25%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5월 달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하려고 그 팍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한 건 아니죠. 우리 잘못이 아니다. 업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쁜 건 고노모 바이러스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2, 4분기 그 전체적으로 4월, 5월, 6월 굉장히 나쁠 것이고 3, 4분기는 조금 나아지고 4, 4분기는 조금 더 나아지고 내년에 미국의 경제는 아주 좋을 것이다. 재무장관하고 대통령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가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하는 게 정설처럼 보이고요. 오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도 인터뷰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부양책은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경기부양책 뭐 $1200 그 뒤에 또 준다고 하더니 $2000는 어떻게 됐어? 뭐 그런 것도 뭐 그 의회에 발의가 되고 했고 또 주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악관 내부에서도요. 각 가정인가요? 개인인가요? 어차피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10,000씩 한 번 주고 말자. 대신에 이제 이걸 나중에 뭐 사회보장제도 뭐 소셜 세큐리티에서 뭐 어떻게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대통령이 뭐 그건 싫다고 해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공화당, 백악관이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몇 주일은 기다려야지 새로운 경기 부양안이 나올 것이다. 페이롤 그 체크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부담을 덜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측이 다 반대를 그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차피 그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오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제 그 경기 회복이 잘 되고 이러는 데는 뭐 도시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이번에는 인구가 많은 곳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무디스가 조사를 해서 뭐 영국의 선, 뭐 미국의 야후 많은 곳에서 정리를 그 잘 해놓고 있는데 100군데의 미국의 이제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그런 그 도시를 기준으로 쭉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그 무디스에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구가 작기 때문에 빨리 회복될 줄. 물론 인구가 작다고 다 빨리 경기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세노세 같은 곳 그리고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듀크 대학교가 있는 그 인구는 적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재활동을 시작할 때 교육에 대한 염원은 뭐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뭐 예를 들어 컬럼비아 뉴욕의 뭐 한복판에 있는 그런 유니버시티 그것보다는 이렇게 듀크 대학교 주변이 훨씬 낫다. 인구 밀도는 작으면서 워싱턴 DC도 은근히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거든요. 텍사스의 어스틴도 마찬가지고 달라스가 아니죠. 시애틀도 인구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빠를 것이라는 건데 미네소타의 그 미니애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위스콘신의 메디슨, 콜로라도주의 덴버, 또 그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의 이런 곳이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발할 위험성이 조금 덜한 거죠. 제2차 감염을 맞을 확률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인구 밀도가 낮은데도요. 아이오와의 드모인 같은 데는 그다지 그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브라스카의 그 오마하의 현인 그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워렌 버핏 집이 있는 그것도 별로 워낙에 이런 지역은 뭐 너무 고립돼 있기 때문에 뭐 경기 활성화하고는 확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원래 그냥 먹고 사는 정도 뭐 이런 정도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조금 더 기다려야지 된다. 조금 더 기다려야지 되기 때문에 경기 그 활성화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욕처럼 원래부터
뭐 세계 각 나라에서 미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많았던 곳은 아무래도 오픈하는데도 조심하고 사람들도 오픈을 해도 잘 안 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곳, 뉴욕뿐만이 아니라 라스베가스도 그 마찬가지고요. 라스베가스도 정말로 방문객으로 살아가는 곳인데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상상하시는 그대로고요.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와이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와이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돌아가세요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러한 지역들이 그 리오픈 같은 것이 그 기간도 길 테고 그럴 것이다. 뭐 뉴욕을 상상해 보면 우리 뉴욕에 가면 그 메디슨 스퀘어를 가고 브로드웨이 쇼를 보건 쇼를 보지 않건 이렇게 뭐 그 간판이라도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2008년도의 경기 불황이 지금의 경기 침체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것인데 그때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빨리 성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인구 밀도인데도 이번에는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서 일단 오늘 이번 섹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주말에 아마 뉴스를 놓치셨던 많은 분들께는 너무너무 큰 뉴스가 주말에 많이 있었고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그 빅뉴스가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얼굴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볼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저희 한국TV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오늘의 미국을 직접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들 인사 나누고 계세요. 버지니아 비치,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버지니아 비치라고. 어떻게 버지니아의 리치몬드를 버지니아 비치라고 읽죠? 아마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 가보고 싶었는가 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휴스턴 이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계시는데 뉴욕의 아들이 백신 나오기 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 하고 아들놈도 나을 때까지는 재택근무한다는데요. 백신에 대해서 뉴스가 있는지요? 이렇게 김형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신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의 어떤 제약회사라든가 단독으로 또는 뭐 독일의 제약회사와 함께 뭐 파이저 이런 데에서 백신을 개발을 하고 9월 달부터 이미 뭐 임상 실험에 들어가고 그 전부터 실험에 들어가서 9월 달부터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돼봐야 되는 것이고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생산을 해야지 맞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원래 오리지널 플랜 내년 봄에 나오면 정말 다행이고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다 맞을 만큼 금방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께서 백신 나오기 전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5월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너무 빨리 나온다는 여러 가지 그 산발적인 단발적인 뉴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올 9월 달에 백신 나와서 여러분들 백신 직접 그 투여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여서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뭐 백악관에서 뭐 대통령의 시중을 두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부통령의 탑 대변인격 공보 담당 그런 KT 밀러가 스티븐 밀러 반이민 정책을 아주 혹독하게 만든 스티븐 밀러의 와이프예요. 두 사람
와이프는 28살, 남편은 34살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스티븐 밀러 자주 말씀드렸죠. 2월 달에 결혼할 때 대통령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바로 그 스텝이 대통령 집무실에도 케이티 밀러가 자주 드나들었고 상황실에도 왜냐하면 부통령이 태스크포스의 그 자르였기 때문에 브리핑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성 반응자가 바로 케이티 밀러로 확인이 돼서 기자들이 이름 알았는데 말 안 했는데 대통령이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케이티 좋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밝혀진 거예요. 대통령의 그 시중을 두는 사람은 아직까지 특히 이제 음식 담당을 했다고 하잖아요.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어제 그 페이스 더 네이션을 보니까 이제 어나더 백악관의 경제 자문이 많은데 또 다른 그 자문이 일하러 가기 두렵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쓰는데도 집에서 일하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케빈 하셋 경제 자문이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부통령의 정말 그 옆에서 보좌했었던 케이트 밀러가 그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목요일 날 조사했었을 때는 음성 반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티 밀러와 함께 일했던 사람은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도 백악관의 입장은 지금 웬만하면 나올 사람은 나와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나가기가 좀 걸끄럽네. 뭐 이런 그 형태로 그 경제자문 자체도 일하러 가기 두렵다고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하는 것 제가 보고 듣고 했거든요. 해서 모든 직원들은 현재까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백악관 테스트를 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 측근거리에 있는 사람만 날마다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숫자가 확장이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날마다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케이티 밀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쭉 쓰지 않았고 부통령이 안 쓰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부통령은 대통령이 안 쓰니까 안 쓰고 거의 안 쓰고 부통령도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그러면 케이티 밀러의 스티븐 밀러는 남편은 어떻게 됐는가. 금요일에 조사했더니 네거티브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거티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백악관에 출근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일하면 대통령과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통령의 비밀 경호원과 뭐 시중을 두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의무화됐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마스크 쓰지 않고 있고요. 해서 이 점이 저는 이런 청문회는 처음 봤습니다. 의회에서 하원에서 그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청문회를 열려고 했을 때는 백악관이 막았었어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 나가는 것. 왜냐하면 그 하원에 대통령 얘기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번에 나가도록 허락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케이트 밀러라는 부통령의 그 스텝이 양성 반응이기 때문에 나도 자가격리한다 하고 이름을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케이티 밀러가 양성 반응이 나오고 나서 그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장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나도 이제는 자가격리한다 하면서 토요일부터 그 자가격리 들어갔고 그 뒤에 몇 시간 있으니까 질병통제국장도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있으니까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그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고 태스크포스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그 데브라 벅스 박사와 함께 얼굴을 보셨잖아요. 그 사람도 자가격리한다고 하고 게다 대고 이 파우치 박사는 나는 마스크를 쓸 것이다 라고까지 분명히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하는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의 3인방이 다 자가격리를 하고 그런 것도 처음 봤고 상원의 청문회도 결국은 나가서 못하고요. 자가격리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그런 그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청문회가 건강, 교육, 노동 위원회인데 그런데 이 위원회에 그 의장 자체도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인데 그 알렉산더 반쪽만 생각이 나요. 이름이. 근데 이 사람도 스텝이 양성 반응이기 때문에 집에서
집에서 해야지 되고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 다른 식품의약국 질병통제국 이 사람들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리모트한 상태에서 그 청문회의에 나간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조 바이든 전 그 부통령이 어피니언을 썼던데 뭐 긴 내용이지만 길게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 바이든 그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를 방어하는 것처럼 미국인도 방어해라. 본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본인 시중 드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제는 스태프들까지도 날마다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도 테스트를 하고, 미국 전체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로서 필요한 도구와 뭐 안내 가이던스와 또 이런 것들, 또 리오픈도 지금 불안정하지 않는가, 다 실패를 했다. 무엇보다도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야지 된다 하면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지난달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모든 미국인들이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 백악관이 그런 형태로 진용을 갖춰 놓으면서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하라는 것은 본인은 하지 않고 받을 것은 다 받는다면 어찌 국가 지도자로서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미국인들은 미국 대통령처럼 똑같이 방어받을 수 있어야지 된다. 뭐 이게 가능은 하겠어요. 뭐 대통령은 더 많이 그 방어받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인정이 돼도, 어쨌든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 대통령 그 주변 사람, 대통령이 본인의 라이벌이잖아요. 대선에서요. 얼굴이 두껍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숨지는데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해서 이 정도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어피니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이 잡혀 있으니까 슬리피조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할 것은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돈을 다루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라디오 서울 방송을 시청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아마 다른 주에서 친구들이 연락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radiosol1650.com에 들어가셔서 뭐 여러 가지 뭐 다시 듣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면은 뭐 한국 TV라든가 한국일보라든가 또 그 유튜브라든가 연결되는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지금 생방송 듣기, 그리고 우리 앱도 있고 라디오 서울, 일단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는 게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라디오 서울 이렇게 찍으셔도 생방송 시간이 꼭 오늘의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방송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답변 드리기 힘든 얘기네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파는데 믿어도 되나요? 한국 제품, 한국 사람이 팔아요.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더 이제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신 질문만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또 정현우 선생님은 제가 좀 전에 테네시주의 연방 상원의원 이름 반쪽만 기억나네요. 알렉산더라고 하셨더니 라마 같아요. LAMAR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라마 알렉산더. 앤드류 라마 알렉산더 중진 의원이죠. 중진 테네시주가 지역구인. 고맙습니다. 항상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은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넓게 아시는 것도 있고 더 깊게 아시는 것도 있고, 제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잘못 말씀드리는 것을 고쳐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여전히 괜찮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대응에 그 실패를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뭐 공식적으로 노동부 발표로 14.7%나 되고 경기 침체 오는 거 각오하고 있고 그런데도 투자가 마켓, 머니 마켓, 돈 다루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베팅하는 사람, 스포츠 베팅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을 믿는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국적인 여론조사나 스윙 스테이트에서나 조 바이든 후보가 뭐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머니 매니저 가운데서는요. 해서 이제 4월 말에 미국 투자가들 적어도 뭐 100만 달러 정도는 자산이 있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USB가 조사를 해봤대요. 재정 서비스 하는 회사. 그랬더니 이분들의 53%는 나는 조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52%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거야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을 하고 있는 Real 그 클리어 폴리틱의 그 배팅 그래프를 쭉 보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 바이든에게 이긴다 하는 게 50%대 41.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 스포츠북 같은 데서 베팅하는 것도 그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도 나쁘고 경제도 지금은 나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가 곧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오픈이 되면은 경제가 살아나겠지 하는 그 사람들 경제가 좋아질 거야 다시라고 믿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와일드 카드는 다시 사람이나 정책이 아닌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는 거죠. 바이러스와 백신, 좀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떤 회사를 통해서라도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게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빨리 나오면 뭔가를 건너뛰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테스트하는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절대로 건너뛰면 안 되는 그 부분을 건너뛰어야지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백신 빨리 만들고 싶어 하고 의료진들은 워낙에 컨서버티브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사람들은 아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와일드 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다 해서 안전해지기 전에라도 경제를 오픈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양면의 칼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화당의 전략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리오프닝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그 갬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뭐 여러 지역에서 지금 뭐 네브라스카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데 네브라스카가 리오프닝 하면서 지난주에 뭐 감염률이 57%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고 정책이 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0년 미국의 대선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와도 그리고 이미 오늘까지 하면 8만 명이 숨졌잖아요. 한 3월 달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3월 중순 4월 5월 두 달이 안 되는 동안에 8만 명이 숨졌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 대단한 그 인명 손실이고 아직도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많은 길 나쁜 면에서 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렇게 그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략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만 보면 되잖아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강하게 공격한다는 건데 플로리다주도 지금 뭐 희생자가 많으니까요. 펜실베니아주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이제 중서부 지역 해서 플로리다에서는 쿠바를 가지고 쿠바가 왜냐하면 바이든 그 후보가
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쿠바 하바나에 가서 뭔가를 조금 오픈을 했잖아요. 그 돈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선거 광고 나온 것도 보니까. 그런데 마두로는 그 뭐 쿠바에서 돈 줘서 살아났겠어요. 그건 마두로의 능력인 거죠. 군부와 여러 가지 결탁된 펜실베니아, 그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펜실베니아주는 결국은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기후변화 같은 것으로 하면은 일자리 다 망가진다. 그런데 사실은 조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뭐 지지하진 않거든요. 다른 그 좀 좌쪽으로 많이 쏠렸었던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아니면 뭐 버니 샌더스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했죠. 펜실베니아에서는 그렇게 공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서부로 가면은 이게 이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이기게 된 백인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 정말 녹슨지대 그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었는데,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갔어 라고 믿고 있는 백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프타 때문에 이제 공장 문을 닫게 됐어. 미국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됐어.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미시건 같은 데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런데 미시건을 예로 들어보면은 그렇게 볼 때 무역에 있어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뭐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시건주에서 예비선거 때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에게 크게 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인 큰 그림은 중국인 겁니다. 조 바이든은 중국에 너무 보드라와 이런 것으로 이제 지금부터 쭉 그 중국으로 이번 주에 이제 광고가 새로 하나가 나왔고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뭐 바이든 그 후보는 뭐 하나도 그 뭐 전략에서 놀라울 것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본인이 쓴 그 기고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이 정도로 해놓고 뭐가 그렇게 그 대단하느냐. 우리가 바이든 후보가 할 말은 그 말이겠죠. 우리가 나와 대통령인 오바마가 좋은 경제를 트럼프에게 물려주지 않았는가. 그 좋은 경제를 지금 어떻게 땅바닥으로 내려놓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숨지게 하고, 그러고 무슨 재선이냐 하는 것이 아마 조 바이든의 그 전략일 겁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슬슬 가동을 해서요. 본인의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한 3,000명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대처를 해서 이거는 absolutely 정말 대단한 대재앙이 됐다는 그런 얘기에서 양측에서 이미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이제 견딜 만큼 견뎌왔고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대응을 해 나가면서 선거 유세도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이미 양측에서 다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또 다른 내용 전해드리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40%나 된다고 하니까 많은 것 아닌가요? 이 맘모스 유니버시티가 조사를 해서 오늘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 그 13일부터 쭉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그게 이제 그 패밀리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잘 원래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50%의 그 응답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리면 어떡하는가, 나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걱정을 한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맘모스 폴이 4월 30일부터 5월 4일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군요. 지난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 오차 범위는 3.5%포인트 정도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효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효소에 대해서 제가 뭐 알겠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지금 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어느 곳이 핫스팟이냐, 지금 핫스팟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감옥, 또 고기 포장 공장, 널싱홈 같은 데가 이제 핫스팟이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이 부분은 확인을 하는 그런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요, 유럽에서 11개국에서 3,500명을 대상으로 쭉 연구를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이전부터 연구를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평소에 얘기 많이 듣잖아요. 무슨 엔지오텐신이라는 혈액 중에서 만들어지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라는, 이게 이제 이렇게 효소로 전환되고 하면서 약자로 ACE2라고 부른대요. 심장에도 있고 신장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여러 장기에도 있는데, 이 효소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쫙 달라붙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의 양이, 혈중 효소의 양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이 조금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전에 말씀 안 드렸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네요. 제가 하나는 사우스다코타주, 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처지가 다른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우스다코타의 인디언 부족이, 사우스다코타가 원래 스테이 애톰을 안 하고,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의 공장, 고기 가공 공장에서 한꺼번에 일하던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문 닫고 했었잖아요. 사이엔 리버 수 부족, SIOUX, 수 부족이요. 인구가 12,000명인데, 이 부족이, 주지사가, 그쪽에 이제 하이웨이가 가는가 봐요. 근데 그 길목에서 우리 부족들이 사는 곳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검문소를, 체크포인트를 설치를 했는데, 주지사가 그 체크포인트를 없애버리라고, 불법이라고,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지난주에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 사이엔 리버 수 부족은 우리 계속한다. 우리 인구가 12,000명인데 병원에 침대가 8개밖에 없대요. 12,000명인데 8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응급실 시스템, 중환자를 치료할 만한 것은 없고, 가장 가까운 병원은 한 자동차 타고 운전해서 3시간 정도는 가야지 되고 하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핫스팟에서 들어오는 자동차가 있으면 우리 쪽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검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디언 부족인 나바호 부족도 국경 없는 의사회가 들어가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인디언 부족으로서는 할 말이 많은 거죠. 원래 우리 땅 가져가고 우리 이렇게 할 때 모두 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한다고 하더니, 지금 인디언 부족촌도 마찬가지로 양로원, 또 감옥, 또 한 군데가 어디가 있었죠? 그런 고기 가공 공장, 이런 곳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수밖에 없는, 특히 나바오 부족의 스토리가 컸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가져갈 때는 다 해준다고 하더니 안 돼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조지아주의 25살 좌깅하던 청년을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쫓아갔는데, 2월 23일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비디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체포가 안 됐었다. 그 비디오를 찍은 사람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는 사람인데, 허락을 받고 비디오를 공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쫓아갈 때 그 자동차에 남부 연합기를 달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보니까 완전히 동물 하듯이, 사냥하듯이 해서 쫓아가서 무장을 하지 않은 좌깅하는 청년을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지아주의 검사가 연방에서 이 내용을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처음부터 현장에도 있었어요. 이 백인 아버지와 아들 누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희생자의
피가 손에 묻어 있고 하는데도 검사실에서 기소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무슨 법 때문에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게 그 21세기에도 백인에 의한 흑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린칭이다라는 게 미국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시간 있을 때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월요일이지만 강혜신이었습니다.